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한국의 전력 산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 전력 산업 중 발전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전력 산업은 크게 발전, 송전, 배전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인 전력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강의에 이어 한국의 전력 산업 두 번째 시간으로 송변전과 배전 부문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변전 부문의 초기 송변전 기술과 기술 도입기 그리고 국가 전원개발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송변전 기술은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송전 설비와 전압을 적당한 크기로 높이거나 낮추어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거나 변압기를 통해 부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변전 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송전 설비는 가공 송전선로와 지중 송전선로로 나눌 수 있으며 변전 설비는 변압기와 차단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 송전 변전 설비 이외에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직류 송변전 설비가 있으며 직류 가공선로 및 해저 케이블은 송전 설비로, 전력을 교류해서 직류로 또는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해주는 변환 설비는 변전 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송변전 분야 기술의 발전사를 설비별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전기가 도입된 때에는 장거리 송전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송전선로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장진강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평양으로 수송하기 위해 1935년 154kV 송전선로가 최초로 완공되었고 1941년에는 허천강 함흥 사이에 220kV 송전선로가 건설되었는데 당시 아시아 최고 전압이었습니다. 해방 후 1948년 5월 북한의 단전 조치 이후에 남한에는 발전 설비는 물론 154kV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대부분 60kV 이하의 선로로 전력을 제한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송전선로 사정은 6.25 전쟁의 피해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전선로 확충을 위한 단연간의 노력으로 1976년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154kV 환상 송전망을 완성했고 같은 해 신여수 송전선을 국내 최초로 345kV로 송전함으로써 초고전압 송전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1992년 최종 구간인 양주전력소 준공으로 수도권에 초고전압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환상망이 개통되었습니다. 1976년 사업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개통된 수도권 초고압 전력 개통 환상망은 송전선 어느 한 곳에 전력 수송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다른 발전소에서 즉각 전력을 공급, 정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내 송변전 기술의 태동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전의 송변전 기술은 송변전 설비는 국영, 배전 설비는 민영으로 추진하는 것을 큰 골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전의 국영화는 일부에 그쳤고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송변전 기술은 해방 후에는 공장용 수용이 크게 줄었고 가정용 전등과
전열이 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설비만으로는 8만 킬로와트 내외의 수요도 충당하지 못해서 북한으로부터 약 5만 킬로와트를 수전해야 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정부의 전력 자립 시책과 전기공업 육성 계획은 출발 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951년 8월에 집계된 발전시설 피해는 수력이 56%, 화력이 52%, 송전 설비가 20%, 배전 설비의 60%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기술 도입기와 국가 전원개발 계획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 제1차 전원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 피해의 완전 복구와 25kV 계통의 용량 부족 및 격심한 전압 강화를 해결하기 위해 22kV 변전소를 66kV로 승합하는 공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71년까지 있었던 제2차 전원개발 계획에서는 1968년까지만 해도 154kV 송전 계통을 방사상으로 확장했으나 1968년 12월에 영월 덕소 송전선 건설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부평, 대전, 영월, 덕소, 부평의 환상망이 구성되었습니다. 1969년 3월 울산 대구 송전선이 건설되면서 영남지구 환상망이 이루어졌고 1970년 2월에는 수색, 부평, 덕소, 수색으로 이어지는 서울 외곽의 환상망까지 완성됨으로써 전력 공급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1972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제3차 전원개발계획과 77년부터 81년까지 있었던 제4차 전원개발계획을 통해서 송전과 변전 인프라가 더 확충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345kV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2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전력 수요가 연간 20% 급증해 이 지역 간 전력 융통이 어렵게 됨으로써 345kV 고전압 송변전 1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45kV 초고압 송변전 설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는 미국의 CAI사의 기술 용역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촉박한 공기에 맞춰 추진했던 건설 공사는 공사 기간 내내 돌관 작업을 강행함에 따라 이 직원들은 일상적인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이 예기치 못했던 기술적인 문제 발생과 공기 단축, 그리고 국내 숙련된 건설 요원의 부족, 대형 장비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면서 과거 인력 중심의 공법에서 탈피해서 장비를 사용한 기계화 공법으로 정밀 시공은 물론 공사 방법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중에는 전선의 국산화와 철탑재의 국산 자재 활용, 그리고 우수한 기능공의 대량 양성 등의 성과는 향후 전력사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자재 또한 국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선 및 철탑을 국산화하였습니다. 이 전력용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및 GIS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것도 국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개전기 및 제어반과 다양한 송변전 기기들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 송전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6kV 지중 송전선을 설치하게 되고 이후에 1971년에 첫 154kV 지중 송전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건설을 진행하면서 154kV 케이블 또한 국산화하게 되었는데 1978년 9월에 대한전선에서
폴리에틸렌 방식의 154kV 단심 동도체 케이블을 개발하고 1980년에 실용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54kV 케이블도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변전 부문의 첫 강의로 송변전 부문의 개요와 초기 송변전 기술 태동기, 기술 도입기까지의 발전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전력산업 중 송변전 기술 초기 발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주 수업에 이어서 송변전 기술의 기술 채화기 및 자립기와 기술 선도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